행과 불행은 사실이라기보다 자기 해석에 좌우된다. 그리고 독서는 이 해석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 투자의 대가인 오렌 버핏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독서를 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의 명언보다 저는 정의진 작가의 문장이 더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단호하게 독서의 효과에 관하여 이야기한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누가 독서를 게을리하겠습니까? 책 제목이 정의진처럼 읽기입니다. 대담한 제목입니다. 정의진은 누구인가? 어떻게 읽어야 그처럼 읽을 수 있나? 딸의 책장에 꽂힌 책을 빼면서 저는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정의진 작가는 글쓰기와 인문학 강사이자 여성학 연구자입니다. 작가는 고통, 권력, 지식,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79권의 서평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8할 정도는 제가 읽기는커녕 제목도 처음 들어본 책이었습니다. 여성학 도서가 많았지만 영락없이 저의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은 다르게 읽기입니다. 작가는 예수님의 만찬을 보면서 저 많은 음식을 누가 차렸을까?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를 생각합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잠자는 왕자는 왜 없는지 저자는 궁금했습니다. 책 읽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작가는 책을 무조건 많이 읽기보다는 책을 읽고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한 분야의 책을 깊이 읽는 것보다는 다양한 책의 책 읽기로 지식의 전제와 지식이 구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성학 도서의 서평을 읽는 동안 저는 여성학이 억압받는 자의 아픔과 치유에 관한 학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옮겨두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유에 관한 질문, 즉 왜 그랬니는 상처, 상실, 모욕과 같은 피해가 지나간 후에도 악의 지배를 지속시키는 장치라고 하면서 악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피해자의 자아존중감을 파괴하는 악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상처받은 자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까? 저자는 악에 맞서지 말고 무관심으로 악의 기능을 중단시키라고 합니다. 악은 악끼리 맞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저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게 되면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기피의 강요라는 단편 소설을 떠올립니다. 아는 사람에게 자주 추천하는 책입니다. 비평가로부터 받은 평가, 즉 당신은 깊이가 없어 라는 말에 상처받은 화가가 결국 자살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공을 모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진 작가가 악에 무관심으로 대응하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책을 읽다가 제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가는 독서는 몸이 책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독후감은 변화한 나에 대해 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 0.1mm라도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읽은 후의 변화를 찾아내어 지시카드에 적습니다. 책으로부터 알게 된 것과 자신의 변화를 찾아내야 몸이 책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작가는 서평에는 굳이 책을 요약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책 요약하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요약은 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독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단 몇 줄이라도 저자가 무엇에 대하여 썼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예의와 함께 서평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책을 객관적으로 또는 저자의 의도대로 요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요약문도 서평가의 인식이 반영된 주관적인 문장입니다. 심지어 출판사도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흥미 위주로 소개합니다. 출판사 요약을 믿고 사서 읽다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책도 있습니다. 책 내용 요약하기는 서평가에게는 자기 생각과 태도를 반영한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독자에게는 서평가의 관점을 즐기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딸이 책을 빌려주면서 제게 경고했습니다. 책에 줄을 긋거나 메모는 절대 안 돼. 저는 훔치고 싶은 문장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메모지가 20장에 달했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는 메모지를 떼어내서 다시 분류했습니다. 다르게 읽기, 독후감 쓰기, 악의 이유, 도서 추천 목록으로 구분해서 책상에 펼쳐두고 두세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에 독후감을 적었습니다. 책을 읽고 내게 어떤 변화가 왔나? 첫 번째, 공부를 더하기 위해 작가가 소개한 책 중에 2권의 책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인생, 자녀교육, 투표에 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경제적 공포와 전공을 막론하고 갖추어야 할 정치학과 윤리학을 다룬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행복해질 예정입니다. 책에서 훔쳐온 문장 때문입니다. 행과 불행은 사실이라기보다 자기 해석에 좌우된다. 그리고 독서는 이 해석에 결정적으로 관여한다. 해석력을 키워 더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